어머니, 저도 좀 피곤한데 먼저 들어가도 될까요? 아, 그래? 근데 아, 서연아. 그 냄비 거기 두면 안 되는데. 물기 닦을 때는 이 수건 쓰지 말고. 네, 어머니. 서연의 손이 공중에서 잠시 멈췄다. 방금 집어든 수건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옆에 걸린 다른 수건을 집어들었다. 겉보기엔 똑같아 보이는 하얀 면 수건이었지만 이 집에서는 용도가 달랐다. 설거지용, 행주용, 손 닦는 용, 그릇 닦는 용.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는 몰랐던 규칙들이 하나씩 늘어났고, 이제는 손이 먼저 주춤거리게 되었다. 시어머니 금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드라마 소리가 은은하게 흘러나왔고, 그 사이로 서연이 설거지하는 물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릇을 헹궜다. 물이 튀지 않도록,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런데도 금내는 고개를 살짝 돌려 주방 쪽을 힐끗 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시선 하나만으로도 서연은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시댁 방문은 한 달에 2번 정도였다. 남편 준호가 엄마 얼굴 좀 보고 가자. 라고 하면 서연은 언제나 고개를 끄덕였다. 싫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 실제로 싫은 것도 아니었다. 금내는 폭언을 하거나 며느리를 구박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서연은 이 집에만 오면 스스로가 조금씩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설거지를 마치고 수저를 정리하려는데 서랍이 열리지 않았다. 서연이 손잡이를 당기자 삐걱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금례가 말했다. 아, 그 서랍 고장 났어. 아까 효진이한테 얘기했는데 왼쪽 걸로 쓰면 돼. 아, 네. 서연은 재빨리 옆 서랍을 열었다. 효진은 신우이였다. 35, 미혼이었고 이 집 근처에서 혼자 살았지만 주말이면 거의 친정에 와 있었다. 오늘도 2층 방에서 쉬고 있었다. 금례는 효진에게는 미리 말해뒀지만 서연에게는 따로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었다. 작은 일이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면서 서연은 점점 이 집의 흐름에서 반 박자 늦는 사람이 되어갔다. 수저를 정리하고 행주를 빨아 걸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소파 한쪽 끝에 조용히 앉았다. 금례와 준호는 TV를 보고 있었고 서연은 그저 옆에 있었다. 말을 걸지도 말을 걸어오지도 않는 시간이 흘렀다. TV 속에서는 누군가 웃고 있었지만 이 거실은 고요했다. 잠시 후 효진이 2층에서 내려왔다. 머리를 대충 묶고 편한 차림이었다. 금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효진아, 배고프지? 엄마가 아까 과일 깎아뒀어. 고마워요. 근데 오빠는? 응, 여기 있어. 준호가 손을 들어 보였다. 효진은 그제야 서연을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 형님도 왔어요? 응, 조금 전에 설거지 끝냈어. 아, 그렇구나. 수고했어요. 말은 공손했다. 하지만 그 말투 속에는 진짜 감사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한 사람에게 건네는 가벼운 인사만 담겨 있었다. 효진은 금례 옆에 앉아 사과를 집어 먹으며 엄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시작했다. 서연은 그 대화에 끼지 못한 채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준호는 그런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는 늘 우리 엄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고 서연도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실제로 금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 집에서 자신은 며느리이긴 하지만 가족의 일부는 아니라는 걸. 대화의 중심은 언제나 금내와 효진이었고 준호는 그 사이에서 아들이자 오빠로 존재했다. 서연은 그저 준호의 아내로서 필요할 때 불리는 이름일 뿐이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7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금례가 먼저 말했다. 오늘은 효진이가 치킨 시켜준대. 서연아, 괜찮지? 아, 네, 좋아요. 다행이다. 요즘 서연이가 요리하느라 힘들 것 같아서 배려하는 말투였다. 하지만 서연의 귀에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서연이 힘들까봐 배려한 게 아니라 오늘은 효진이 사주고 싶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라는 뜻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치킨이 도착했고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준호와 효진은 어릴 적 이야기를 꺼내며 웃었고 금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해했다. 서연은 치킨을 뜯으며 그저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 뒤로 점점 깊어지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효진의 생일은 4월 초였다. 금내는 일주일 전부터 효진이 생일 때 뭐 해줄까? 하며 들떠 있었고 준호 역시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 동참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다. 신우이의 생일이니 정성껏 준비하고 싶었다. 서연은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효진이 평소 관심 있어 하던 디퓨저 세트를 골랐다. 은은한 플로럴 계열 향에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 없는 디자인이었다. 생일 당일 서연은 준호와 함께 금내의 집으로 향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이미 효진의 친구 2명이 와 있었다. 금내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형님, 오셨어요? 효진이 밝게 인사했다. 서연은 선물을 건네며 말했다. 생일 축하해요, 효진 씨. 이거 좋아할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아, 고마워요. 효진은 포장을 뜯었다. 디퓨저 세트가 모습을 드러냈다. 효진은 잠시 들여다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진심으로 좋아하는 표정이라기보다는 선물을 받았으니 보여주는 예의 같은 것이었다. 이런 것도 있구나. 향 괜찮네요. 응, 써봐요. 은은하게 퍼져서 좋을 거예요. 네, 고마워요. 그리고 효진은 그 선물을 테이블 한쪽에 놓았다. 그게 끝이었다. 더 이상의 반응도 대화도 없었다. 친구 한 명이 이거 예쁘다 라고 말했지만 효진은 그저 응, 형님이 줬어 하고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다. 반면 금내가 준비한 선물은 달랐다. 금내는 효진이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하던 가방을 선물했다. 효진은 그 가방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금내를 꼭 안았다. 엄마, 진짜요? 이거 비싼 건데. 괜찮아. 내가 좋아하면 됐지. 엄마 최고예요. 효진은 친구들에게 자랑하듯 가방을 보여줬고 친구들도 와, 대박이다 하며 반응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자신이 준비한 선물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건 아니었다.
다만 그 선물이 받아들여지는 온도가 달랐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금례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테이블에 가득했다. 떡볶이, 튀김, 잡채, 샐러드까지. 효진은 엄마 손맛 최고 라며 연신 칭찬했고 친구들도 맛있게 먹었다. 서연도 함께 먹었지만 대화의 흐름에는 끼기 어려웠다. 효진과 친구들은 학창 시절 이야기를 나눴고 금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다. 준호도 가끔 끼어들며 효진이 그때 진짜 웃겼지 하고 거들었다. 서연은 그 기억을 공유하지 못했다. 그저 곁에서 미소 짓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케이크 시간이 왔다. 초를 끄고 박수를 쳤다. 효진은 환하게 웃으며 케이크를 잘랐고 금례가 먼저 한 조각을 받았다. 그 다음은 친구들이었고 준호가 그 뒤를 이었다. 서연은 가장 마지막이었다. 누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뿐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순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시간이 되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금례가 말했다. 서연아, 괜찮아. 오늘은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에이, 괜찮아. 너도 피곤할 텐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다. 효진과 친구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금례와 준호는 그 옆에서 함께 웃고 있었다. 서연은 물소리를 들으며 그릇을 닦았다. 그 시간 동안 아무도 서연을 찾지 않았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효진의 친구들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에게 조심히 가세요 하고 인사했고 친구들도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진 거실에는 금례, 준호, 효진, 서연만 남았다. 효진은 가방을 어깨에 매보며 거울을 보았다. 금례가 말했다. 잘 어울린다, 효진아. 그치? 진짜 예뻐요. 서연은 자신이 준 선물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봤다. 여전히 테이블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효진은 그걸 챙길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듯 했다. 서연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졌다. 준호가 말했다. 우리 이제 갈까? 응.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금례가 배웅을 나왔고 효진도 함께 나왔다. 현관에서 인사를 나누고 서연과 준호는 차에 올랐다. 차가 출발하자 준호가 말했다. 오늘 효진이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그러게요. 엄마도 기분 좋아 보이고. 네. 서연은 짧게 대답하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렇게 차는 집으로 향했고 서연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하나 더 생겼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준호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아니, 들었다 해도 그냥 피곤해서 그러는구나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었다. 준호는 소파에 몸을 던지며 TV를 켰다. 서연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속은 여전히 답답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조용한 밤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았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올랐다. 효진의 무덤덤한 반응, 금리의 환한 미소, 그 속에서 자신만 빠져있던 순간들. 아무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준호가 부엌으로 왔다. 자기야, 뭐해? 아니, 그냥 물 마시고 있었어. 피곤하지? 오늘 고생했어. 응. 준호는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갔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준호는 자신이 뭘 물어봐야 하는지 몰랐다. 아니, 어쩌면 물어볼 필요를 느끼지 못한 건지도 몰랐다. 서연은 그게 서운했지만 동시에 자신도 정확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다음 날 서연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동료와 점심을 먹으러 갔다. 동료는 서연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서연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별일 없어. 표정이 안 좋은데.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국을 떠먹었다. 동료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서연도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다. 시댁 이야기는 밖에서 꺼내기 조심스러운 주제였다. 자칫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힌다. 는 식으로 와전될 수 있었고 그건 서연이 원하는 게 아니었다. 금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서연은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할 수 없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기대를 한 건가? 원래 시댁은 이런 건가?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서연은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다. 주말이 되었다. 준호가 말했다. 자기야, 이번 주는 우리 집에서 쉬자. 엄마한테 안 가도 될 것 같아. 응, 그래. 서연은 안도했다. 한 주 정도는 시댁 생각 안 하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 가지 않았다. 다음 주가 되면 또 가야 할 테니까. 그리고 그때도 똑같은 감정을 느낄 테니까. 일요일 오후 서연은 혼자 카페에 나갔다. 준호는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서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가족처럼 보이는 사람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자연스럽게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연은 문득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편하게 웃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휴대폰이 울렸다. 금례였다. 서연아, 나 금례예요. 아, 네.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효진이가 이사 간대. 같이 가서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서.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준호한테도 말해줘요. 네, 그럴게요.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또 시댁이었다. 또 효진이었다. 서연은 거절할 수 없었다. 거절하면 며느리가 시누이 이사도 안 도와준다. 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다. 서연은 그런 평가를 받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언제나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서연은 자신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걸 깨달았다. 생각도 하지 않고 감정도 확인하지 않고 그저 해야 하니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연 자신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준호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전화하셨어. 다음 주 토요일에 효진이 이사 도와주러 가래. 아, 그래. 알았어.
너는 괜찮아? 응, 뭐. 효진이 이사니까 도와줘야지. 그렇지.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준호는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다. 그리고 서연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밤이 되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준호는 옆에서 이미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뒤엉켰다.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건가? 서연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는 것.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서연은 그렇게 긴 밤을 보냈다. 5월 중순이었다. 준호의 전화기가 울렸다. 금내였다. 준호는 전화를 받으며 거실을 오갔다.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준호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다. 약간 높아진 목소리, 걱정스러운 어조. 서연은 물을 끄고 귀를 기울였다. 엄마 괜찮아요? 병원은 갔어요? 네, 알겠어요. 제가 갈게요. 전화가 끊기고 준호가 부엌으로 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자기야, 엄마가 허리를 다쳤대. 많이 아프세요? 응. 병원 갔는데 디스크래. 당분간 혼자 생활하기 힘들 것 같대. 서연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래서 엄마가 우리 집에 잠깐 있으면 안 될까? 서연의 손이 멈췄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금내와 함께 산다는 것. 그것도 우리 집에서.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거절할 수 있을까? 아니, 거절해도 될까? 시어머니가 아픈데 며느리가 거절하면 어떻게 보일까? 얼마 동안? 한두 달 정도? 치료받으면서 좋아지면 다시 집으로 가실 거야. 알았어. 서연은 그렇게 대답했다. 준호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고마워, 자기야. 미안해. 갑자기 이런 부탁해서. 아니야. 어머니 아프신데 당연한 거지. 준호는 서연을 안아줬다. 서연은 준호의 품에 안긴 채 앞으로 펼쳐질 날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속으로 삼켰다. 사흘 뒤 금례가 짐을 싸서 왔다. 효진이 차로 데려다 줬고 준호가 짐을 날랐다. 금례는 안방이 아닌 작은 방을 쓰기로 했다. 서연은 미리 방을 정리해뒀다. 이불도 새로 깔고 공기청정기도 틀어뒀다. 금례는 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서연아, 고마워요. 신경 많이 썼네. 아니에요. 편하게 쉬세요. 금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서연은 앞으로의 시간이 결코 편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첫날 저녁 서연은 금례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 금례는 식탁에 앉아 음식을 보더니 말했다. 서연아, 된장은 좀 더 오래 끓여야 깊은 맛이 나. 아, 네, 다음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생선은 소금 간이 좀 센 것 같아. 죄송해요. 제가 간을 좀 세게 한 것 같네요. 괜찮아요. 먹을만해. 금례는 그렇게 말하고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의 그릇을 내려다보았다. 칭찬은 없었고 지적만 있었다. 서연은 밥맛이 없었지만 끝까지 먹었다.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금례가 부엌으로 왔다. 서연아, 설거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네. 기름기 있는 건 먼저 키친타월로 닦고 해야지. 그래야 물이 덜 더러워져.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세미는 이거 말고 저것 써. 이건 코팅 그릇용이야. 서연은 금례가 가리키는 수세미를 집어들었다. 자신의 집인데도 자신이 설거지하는 방식을 바꿔야 했다. 금례는 옆에서 계속 지켜보며 이것저것 조언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랐다.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준호에게 말했다. 어머니 되게 꼼꼼하시다. 응, 원래 그래. 엄마는 집안일에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 그런데 우리 집인데도 그렇게 해야 해? 준호는 잠시 멈칫했다. 자기야, 엄마가 아프잖아. 조금만 맞춰줘. 금방 좋아지실 거야. 응.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준호는 이내 잠들었고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긴 밤을 보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서연은 점점 자신의 집에서 손님처럼 지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금례는 허리가 아파서 많은 걸 하지 못했지만 말은 많이 했다. 청소하는 방식, 빨래 개는 방식, 음식 보관하는 방식. 모든 게 금례의 기준에 맞춰졌다. 서연은 그 기준에 맞추느라 하루하루가 지쳐갔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이 출근 준비를 하는데 금례가 거실에서 말했다. 서연아, 오늘 저녁은 뭐 해줄 거야? 아, 김치찌개 생각하고 있었어요. 김치찌개? 어제도 국물이었잖아. 오늘은 조림 같은 거 해줘.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현관을 나서며 한숨을 쉬었다. 출근길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저녁 메뉴, 장 봐야 할 것들, 금례가 좋아할 만한 반찬들. 서연은 점점 자신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다. 금례가 집에 온 지 2주가 지났다. 서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금례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출근 전에 방 상태를 확인하고 퇴근 후엔 금례가 원하는 저녁을 준비했다. 주말에는 금례와 함께 있어야 했고 준호는 그 사이에서 아들 역할을 했다. 서연은 점점 숨이 막혔다. 어느 토요일 오후 효진이 집에 놀러 왔다. 금례는 효진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다. 효진아, 왔어? 엄마, 괜찮으세요? 응, 많이 좋아졌어. 서연이가 잘 챙겨줘서. 효진은 서연을 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 고생 많으세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효진은 금례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다. 과일도 깎고 다가도 내왔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서연은 대화에 끼지 못했다. 금례와 효진은 서로의 근황을 주고받았고 준호도 가끔 끼어들었다. 서연은 그저 차를 따르고 과일을 내놓고 빈 접시를 치웠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효진이 말했다. 형님, 오늘 저녁은 제가 배달시킬게요. 아, 괜찮아요. 제가 준비할게요. 아니에요. 형님도 피곤하실 텐데. 엄마 모시느라 힘드셨잖아요. 금례가 끼어들었다. 그래, 서연아. 오늘은 효진이가 사준대. 고마운 줄 알아야지.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감사해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마워요. 효진은 치킨을 시켰고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금례와 효진은 예전 이야기를 꺼내며 웃었고 준호도 함께 웃었다. 서연은 치킨을 먹으며 그 대화를 들었다. 웃을 타이밍을 놓쳤고 끼어들 틈도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효진이 돌아간 뒤 서연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나는 이 집에서 뭐지? 다음 주 금례의 허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집에서 나갈 준비는 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있다가 완전히 나으면 가야지 하며 기간을 늘렸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호에게 말하면 엄마가 아직 불편하신데 어떡해. 할 게 뻔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요리를 하는데 금례가 부엌으로 왔다. 서연아, 그 냄비 말고 이 냄비 써. 네. 이게 더 열전도가 좋아. 음식이 빨리 익어. 아, 네. 서연은 냄비를 바꿨다. 금례는 그 옆에서 계속 지켜봤다. 불은 좀 더 줄여. 너무 세. 네. 간도 확인해봐. 싱거우면 안 돼. 네. 서연은 기계처럼 대답했다.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었다. 요리가 끝나고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소리 내지 않고 그저 눈물만 흘렀다. 준호가 노크를 했다. 자기야, 괜찮아? 응, 괜찮아. 저녁 먹자. 응, 곧 나갈게. 서연은 눈물을 닦고 거울을 봤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거실로 나갔다. 금례와 준호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서연은 그들 앞에 앉아 밥을 먹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식사 후 금례가 말했다. 서연아,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일이 힘들어? 조금요. 그럼 좀 쉬어. 나는 괜찮으니까. 금례는 배려하는 말을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다. 금례는 서연이 왜 힘든지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준호가 들어왔다. 자기야, 힘들어? 응. 조금만 참아. 엄마 곧 나가실 거야. 언제? 한 달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 달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준호는 몰랐다. 서연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준호는 서연의 등을 쓰다듬었다. 서연은 그 손길이 위로가 되지 않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다. 서연은 주말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더 이상 집에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금례는 아직 자고 있었고 준호도 늦잠을 자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5월의 바람은 따뜻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차가웠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옆 벤치에 앉아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서연을 보며 말을 걸었다. 아가씨,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봤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할머니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할머니는 서연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조금 풀렸다.
혹시 시댁 일인가요? 서연은 깜짝 놀라 할머니를 봤다.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다. 나도 며느리였어요. 그 표정 보면 알지. 시댁에서 힘든 일 있었구나.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서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죄송해요. 제가 왜 이러는지.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할머니는 서연의 등을 토닥였다. 서연은 한동안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서연 옆에 앉아 기다려줬다. 한참 뒤 서연은 눈물을 닦고 말했다. 죄송해요. 처음 보는 분한테 이러네요. 괜찮아요.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요? 그럼요. 나도 시집 처음 갔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나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했고, 시누이는 나를 집안일 하는 사람 정도로만 봤죠. 서연은 할머니의 말을 듣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만 이런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견딘 게 아니에요. 말했어요. 말을요? 응. 처음엔 나도 참았어요. 며느리니까 해야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죠. 내가 계속 참으면 아무것도 안 바뀐다는 걸. 할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제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시어머니 기준은 알겠는데 저는 다르게 살아왔다고. 그러니까 서로 맞춰가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되셨어요? 처음엔 서운해 하셨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며느리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지. 서연은 할머니의 말을 곱씹었다. 말을 해야 한다는 것. 참는 게 답이 아니라는 것. 서연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게 후회되었다. 근데 저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렵지. 근데 안 하면 더 어려워져요. 지금 아가씨 표정 봐요. 이미 많이 힘들잖아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가 말했다. 서로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맞아떨어질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아가씨도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서로 맞춰가야죠. 근데 제가 맞춰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며느리니까.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걸 말해야 해요.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아가씨,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말하는 게 미덕이에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미덕이에요.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그 따뜻함이 마음까지 전해졌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힘내요. 아가씨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벤치에 앉아 생각했다. 말을 해야 한다는 것. 더 이상 참지 말아야 한다는 것. 서연은 결심했다. 이번 주 안에 금내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금내와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둘은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연은 신발을 벗으며 인사했다. 다녀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준호가 물었다.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산책하고 왔어. 오래 나갔었네. 밥은 먹었어? 응.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아 할머니의 말을 다시 떠올렸다. 말을 해야 한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다.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다. 나는 금내 어머니를 존중한다. 하지만 나도 존중받고 싶다. 나는 며느리지만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하지만 싸우고 싶지 않다. 서연은 메모를 읽으며 마음을 정리했다. 그리고 언제 이야기를 꺼낼지 고민했다. 너무 급하게 하면 감정적으로 될 것 같았고, 너무 늦으면 또 참게 될 것 같았다. 서연은 이번 주 금요일 저녁으로 정했다. 준호가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주중 내내 서연은 긴장했다.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저녁을 준비할 때도 머릿속은 금요일로 가득했다. 금내는 그런 서연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여전히 이것저것 지적했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랐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서연은 더 이상 그 지적을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저 금내의 방식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금요일이 되었다.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저녁을 준비하고 식탁을 정리했다. 준호도 정시에 퇴근했고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저녁을 먹는 동안 서연은 거의 말이 없었다. 금내가 물었다. 서연아,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아니요. 괜찮아요. 피곤해? 조금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쳤다. 서연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준호와 금례도 거실에 있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어머니, 준호야. 할 말이 있어. 둘은 서연을 봤다. 준호가 물었다. 무슨 일이야? 서연은 손을 꼭 쥐었다. 떨렸지만 해야 했다. 저 요즘 많이 힘들었어요. 금례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오신 이후로 제가 많이 신경 쓰였어요. 어머니를 잘 모시고 싶었는데 제 방식이 어머니 기준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계속 조심하게 됐어요. 금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호가 끼어들었다. 자기야, 그게 무슨... 준호야, 내 말 좀 들어줘. 서연은 준호를 봤다. 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서연은 다시 금례를 봤다. 저는 어머니를 존중해요. 그리고 어머니 방식도 이해해요. 근데 저는 다르게 살아왔어요. 제 방식도 있어요. 그걸 계속 바꾸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금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어? 어머니는 나쁜 의도가 아니었던 거 알아요. 근데 저는 계속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금례는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저도 며느리니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저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걸 말하고 싶었어요. 거실은 조용했다. 금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이건 울면서 할 이야기가 아니었다. 금례가 입을 열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몰랐어. 어머니.
나도 내가 잘하려고 애쓰는 거 알아. 근데 내가 너무 내 방식만 고집한 것 같네. 서연은 금례를 봤다. 금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도 너한테 서운했던 게 있어. 근데 말 안 하고 그냥 참았어. 며느리니까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잘못이었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참기만 했어요. 준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둘 다 힘들었구나. 나는 몰랐어. 미안해. 금례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서로 말하면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금례도 눈물을 닦았다. 준호는 두 사람을 안아줬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한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말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옆에서 준호가 말했다. 자기야, 오늘 정말 대단했어. 응? 용기 내서 말한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응? 떨렸어. 근데 잘했어. 엄마도 몰랐던 거야. 이제 나아질 거야. 서연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관계를 바꾸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이제 방향을 알았다. 말하는 것. 그게 첫걸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금례가 나왔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서연아, 내가 도와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니는 앉아 계세요. 미안해. 내가 너무 이것저것 간섭했지? 서연은 손을 멈추고 금례를 봤다. 어머니, 괜찮아요. 어제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제 서로 맞춰가면 돼요. 금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식탁에 앉았다. 서연은 계란을 풀며 생각했다. 어제의 대화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아침을 먹는 동안 분위기는 어색했다. 하지만 불편한 어색함은 아니었다.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어색함이었다. 준호가 출근하며 말했다. 둘이 잘 지내. 나 저녁에 일찍 올게. 응, 조심해서 가. 준호가 나간 뒤 서연과 금례는 거실에 남았다. 서연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고 금례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잠시 후 금례가 부엌으로 왔다. 서연아. 네. 어제 내가 생각을 많이 했어. 내 말이 맞아. 나는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어. 서연은 설거지를 멈추고 금례를 봤다. 어머니, 나도 며느리였어. 시어머니한테 많이 배웠지. 그래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너는 다른 환경에서 자랐잖아. 그걸 내가 몰랐어. 서연은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저도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어머니는 저한테 잘해주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응. 근데 방법이 잘못됐네. 금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앞으로는 내가 뭐 말하기 전에 먼저 물어볼게. 괜찮은지. 어머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해야 해. 내가 편해야 나도 편하니까. 서연은 금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어머니.
금내는 서연의 손을 꼭 쥐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오후가 되었다. 서연은 청소를 하고 있었고 금내는 방에서 쉬고 있었다. 그런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이 문을 열자 효진이 서 있었다. 형님, 엄마 계세요? 응, 방에 계셔. 들어와. 효진은 집 안으로 들어왔다. 금내가 방에서 나왔다. 효진아, 왔어? 엄마, 괜찮으세요? 응, 많이 좋아졌어. 효진은 거실에 앉아 금내와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은 차를 준비해 내왔다. 효진이 서연을 봤다. 형님, 요즘 힘드시죠?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효진이 그런 말을 한 건 처음이었다.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봐도 힘들어 보여요. 엄마 모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금례가 끼어들었다. 효진아, 나 때문에 서연이가 많이 힘들었어. 엄마, 어제 서연이랑 이야기했어. 내가 너무 간섭을 많이 했대. 효진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봤다.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용기 내서 말해줬어. 효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서연에게 말했다. 형님, 죄송해요. 왜? 저도 형님한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엄마 편만 들고 형님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효진 씨도 어머니 걱정되니까 그랬던 거잖아. 그래도 형님도 가족인데 저는 형님을 가족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효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효진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효진은 눈물을 닦았다. 금례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세 사람은 한동안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이 하나씩 풀렸다. 서연이 느꼈던 소외감, 금례가 느꼈던 서운함, 효진이 느꼈던 미안함. 모든 게 말로 표현되었다. 효진이 말했다. 형님,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엄마 일도 제가 나눠서 할게요. 고마워. 효진 씨,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금례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너희 둘 다 고마워. 내가 복이 많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이 집에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 들었다. 저녁이 되어 준호가 퇴근했다. 거실에는 금례, 효진, 서연이 함께 앉아 있었다. 준호는 분위기가 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다. 무슨 일 있었어? 효진이 대답했다. 오빠, 우리 이야기 많이 했어. 무슨 이야기? 금례가 말했다. 준호야, 앉아봐. 너도 들어야 해. 준호는 소파에 앉았다. 금례가 말을 이었다.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엄마, 괜찮으세요? 아직 허리가.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그리고 효진이가 도와준대. 효진이 끼어들었다. 오빠, 제가 엄마 집에 자주 갈게요. 그리고 필요하면 제가 같이 있을게요. 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그래도 되겠어? 응. 서연이한테 너무 부담 준 것 같아. 준호는 서연을 봤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내가 많이 힘들었잖아. 나도 이제 알아. 준호가 물었다. 자기야, 그렇게 힘들었어? 응. 조금.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하기 어려웠어. 어머니가 나쁜 분이 아닌데 제가 힘들다고 하면 이상한 것 같았어.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아니야. 나도 말을 안 했으니까. 금례가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야, 너도 서연이 말 좀 들어줘. 엄마 편만 들지 말고. 엄마, 나는 괜찮아. 근데 서연이는 내 아내잖아. 내가 먼저 챙겨야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연에게 말했다. 자기야, 앞으로는 내가 더 신경 쓸게. 미안했어. 서연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효진이 말했다. 그리고 엄마 요양 문제도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형님한테만 맡기면 안 돼요. 준호가 물었다. 무슨 요양? 금례가 대답했다. 나 나이 들면 요양 필요할 수도 있잖아. 그걸 서연이한테만 떠넘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엄마, 당연히 우리가 다 같이 해야지. 그래. 그러니까 서연이한테 미안한 거 있으면 지금 말해. 준호는 서연을 봤다. 자기야, 나 정말 미안해. 엄마 일 때문에 너한테 부담 많이 줬지?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내가 먼저 나설게. 내가 혼자 감당하게 안 할게. 서연은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준호가 자신을 먼저 생각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금례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서연아,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힘들었어. 내 얼굴 보면 알아. 정말 미안해. 금례는 서연을 안았다. 서연은 금례의 품에 안긴 채 울었다. 효진도 다가와 서연의 등을 쓰다듬었다. 준호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참 뒤 서연은 눈물을 닦고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 다 같이 잘 지내요. 금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저녁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 되었다. 효진이 말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할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서연이 말하자 금례가 끼어들었다. 우리 같이 하자. 셋이서. 세 사람은 부엌으로 갔다. 금례는 국을 끓이고 효진은 반찬을 만들고 서연은 밥을 지었다.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준호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금례가 말했다. 오늘 음식 참 맛있네. 효진이 웃으며 말했다. 셋이 같이 만들어서 그래요. 서연도 웃었다. 그 웃음은 진심이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도 세 사람은 함께했다. 금례는 그릇을 닦고 효진은 행주로 물기를 닦고 서연은 정리했다. 작은 일이었지만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달랐다. 밤이 되어 효진이 돌아갔다. 금례는 방으로 들어가며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내일부터 짐 쌀게. 다음 주에 집으로 갈게.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너도 쉬어야지. 금례는 방문을 닫았다. 서연은 준호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우며 준호가 말했다. 오늘 정말 좋았어. 나도. 엄마랑 효진이랑 자기랑 다 같이 웃는 거 보니까 좋더라. 응. 나도 처음 느껴본 것 같아. 준호는 서연을 안았다. 자기야,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바로 말해줘. 나한테. 응.
그럴게. 서연은 준호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다. 마음이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이었다. 일주일 뒤 금례가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다. 준호와 효진이 차에 짐을 실었고 서연은 현관에서 금례를 배웅했다. 금례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너 정말 고마웠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나는 며느리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어. 미안해.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우리 서로 이해하잖아요. 금례는 서연을 꼭 안았다. 너도 참 힘들었겠다. 혼자 견디느라. 이제 안 그럴게요. 힘들면 말할게요. 그래. 말해줘. 나도 들을게. 금례는 서연을 놓고 차에 올랐다. 준호와 효진도 탔다. 차가 출발하며 금례가 창문을 내렸다. 서연아, 다음 주에 우리 집으로 놀러와. 내가 밥 해줄게. 네, 갈게요. 차가 멀어지고 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음이 편안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짊어진 기분이 아니었다. 서연은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을 바라봤다.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외롭지 않았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힘들었던 순간들, 눈물 흘렸던 밤들, 그리고 용기 내서 말했던 그날. 모든 게 의미 있었다. 서연은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다. 다음 주 토요일 서연과 준호는 금례의 집을 방문했다. 현관문을 열자 금례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다. 어서 와. 들어와. 거실에는 효진도 와 있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다. 금례가 직접 준비한 것들이었다. 서연은 놀라며 말했다. 어머니, 이 많은 걸 다 준비하셨어요? 응. 효진이가 도와줬어. 너 좋아하는 것들로 만들었어. 서연은 감동했다. 금례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준비해 준 게 처음이었다. 네 사람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금례가 말했다. 서연아, 이거 먹어봐. 내가 좋아한다고 들었어.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준호한테 물어봤지. 서연은 준호를 봤다. 준호가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음식을 먹으며 눈물이 날 뻔했다. 금례가 자신을 위해 신경 쓴 게 너무 고마웠다. 식사 후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금례가 말했다. 서연아, 나 요즘 생각을 많이 했어. 무슨 생각이요? 너랑 같이 살면서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알았어.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어. 어머니, 근데 너도 내 방식이 있잖아. 그게 틀린 게 아니야. 그냥 다른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금례가 말을 이었다. 앞으로는 내가 너한테 이것저것 말하기 전에 먼저 물어볼게. 괜찮은지.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 조언도 도움이 돼요. 그래도 내가 불편하면 안 되니까. 효진이 끼어들었다. 형님, 저도 앞으로 더 신경 쓸게요. 엄마 일도 같이 나눠서 하고요. 고마워, 효진 씨.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준호가 말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 같네. 금례가 웃으며 말했다. 원래 가족이었지. 근데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야. 네 사람은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해가 지고 서연과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다. 자기야, 오늘 좋았지? 응, 정말 좋았어. 엄마도 많이 변하신 것 같아. 응, 나도 변했어. 준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우리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응, 나도 그래. 집에 도착해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음이 편안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이 있었다. 진짜 가족이. 서연은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금례의 따뜻한 미소, 효진의 진심 어린 말, 준호의 든든한 지지. 모든 게 소중했다. 서연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나는 잘 해냈어. 그리고 앞으로도 잘 해낼 거야. 서연은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참지 않고 말한 용기, 관계를 바꾸려 한 노력, 그리고 결국 얻어낸 따뜻한 가족 관계. 모든 게 서연의 결정에서 시작되었다. 서연은 더 이상 눌려 지내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주체적인 사람이었다. 준호가 옆에 누우며 말했다. 자기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서연은 준호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조용히 잠이 들었다. 평화로운 잠이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평화였다. 그렇게 서연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갈등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이제 알았다. 참는 게 답이 아니라 말하는 게 답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만들어진다는 것을. 서연은 그 깨달음을 가슴에 품고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틀린 게 아닙니다. 참는 것보다 용기 내어 말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당신의 목소리를 내보세요.